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아시아 각국의 공연단이 참여하는 프렌즈 페스티벌을 내년에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용구 광주시전 정책자문관이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가성 여부를 놓고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층에서 1학년 여학생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와 가전업계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맺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봄부터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열린 프린지 페스티벌이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손잡고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는 도시 전체가 축제로 들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2천여 개의 공연단이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에든버러에 몰려듭니다. 한국의 에든버러를 꿈꾸며 지난 4월 시작한 광주의 프린지 페스티벌도 내년에는 국제적인 축제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그 전당 주변의 이런 여러 거리와 광산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년 봄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아시아 각국의 공연단이 참가하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열기로 협약했습니다. 보란 듯이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일어설 수 있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다. 그동안 따로 놀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은 그 자체로도 일단 고무적입니다. 또 문화전당 주변에서 문화전당 안팎으로 무대가 넓어지고 공연단의 수준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이 국제축제와는 별도로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2차례씩 여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차례 진행한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500개에 가까운 공연팀이 참가하고 연인원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적어도 양쪽으로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층에서 1학년 여학생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추락을 한 건데 경찰은 학교 측의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에서 1학년 여학생 김모양이 추락했습니다. 당시 김양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학교 건물 3층에 있는 120cm 높이 난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양은 친구 2명과 함께 테라스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 3층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친 김양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8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김양이 추락한 장소는 평소 학교 청소용품을 놓아두는 옥상으로 추락사고 등 위험성이 있어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청소 시간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라며 사고 당일에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건당처럼 돼 있고 거기다 출입 금지하고 이따가 교육을 시켜서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꼭 청소 시간만 청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거기에서 많이 애들이 안 들어가요. 거기. 하지만 경찰은 김양 등 학생들이 이 장소에 출입한 점을 토대로 학교 측의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만여 건의 안전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용구 광주시전 정책자문관이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건설사는 2곳입니다. 한 곳은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사로 지난해 1억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지난 2014년부터 김 전 자문관에게 3억 2,600만 원을 줬는데 이 건설사는 광주 남구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수주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건설사가 김 전 자문관에게 돈을 건네면 이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경영 컨설팅 용역을 빙자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이 해당 사업의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고
두 건설사 역시 도움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자문관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자문관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광주시로부터 970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따는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브로커와 함께 광주시의 여러 납품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업무 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순천시의회 의원 6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자신이나 동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혐의로 순천시의원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건된 의원 가운데 한 명은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휘청거릴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라고 예외는 아닌데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건설과 가전업계가 손을 맞잡고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TV를 자체 생산해 전국의 공급 부대에 납품하는 가전업체입니다. 입찰에서 대기업을 물리치고 수주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항상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좀 굉장히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품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자며 건설업체 16곳과 가전업체 17곳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TV나 조명기기 등 다양한 가전을 자체 생산하는 만큼 아파트나 원룸, 도시형 주택 등의 우선 사용을 목표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품질을 유지해 준다면 저희들도 분명히 열심히 또 써서 소모를 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가전업계로서는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지역 가전을 사용할 경우 입주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상생 협약이 효과를 보기까진 실이 걸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취업이 잘 되는 분야는 어딜까요? 대입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2017학년도 전문대 수시 1차 모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광주 4개 전문대학에서는 3,700여 명을 뽑는데요. 15,400여 명이 지원해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처럼 보건계열의 인기는 뜨거웠습니다. 광주 보건대 물리치료과는 8명 모집에 196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25대 1의 경쟁률로 광주와 전남 전문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7명을 모집한 응급구조과도 300명이 넘게 몰리면서 19대 1이라는 이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동강대 응급구조과 역시 11대 1로 많은 수험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런 인기 있는 학과의 유턴족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4년제 대학을 다녀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전문대학으로 이렇게 다시 재입학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소재한 전문대학에 올 들어서만 90명 정도의 대졸자가 재입학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2살배기 화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병원이 권역 외상센터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진 유아의 이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남대병원에 대해 6개월간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 윤택림 원장은 환자의 생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재외교포 100여 명이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밋밋하던 학교 건물에 화사한 꽃과 나비가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릴 적에 해외로 입양됐거나 이민 갔던 동포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I hope that the children here, the students here, will know all the different kinds of professions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Future Leaders Conference has. 지금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 중이지만 자신들 역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처럼 어린 시절 낯선 환경 속에서 정체성 혼란 등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스레 자신의 경험과 희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됐는데요. 재외동포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분이 좀 좋았어요. 재밌고 얘기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재외동포와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한 오늘 자리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꿈도 키우는 소중한 바탕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총장 후보를 재선정해달라고 광주교대의 요구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총장 후보로 추천된 김용희 강효영 교수에 대해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를 재추천해 줄 것을 광주교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 총장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재추천 사유도 밝히지 않아 광주교대 측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조가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강동원 신임 총장이 부처장을 팀장으로 강등시키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 측은 그러나 인사쇄신 차원에서 보직 해제를 결정한 것이지 선거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망 광산업 제품을 알리는 2016 광주 광산업 로드쇼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통신과 광의료 등 광산업 분야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신기술과 제품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 기간 동안 일본과 미국 등 21개국 15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총 43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됩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조선 가정에게 화재보험이 전달됐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66살 신모 씨 가정에게 저소득층 화재보험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서는 관내 저소득층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번 보험금 지급이 첫 사례입니다. 광주 국제차문화전시회와 보성 세계차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차 품평대회와 블렌딩대회, 학술대회 등이 열립니다.